예, 안녕하십니까. 백현 2019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고 1 시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평소 얘기하지만은 그 학교 내신에 어떤 내신이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제 주관적인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은 내신 대비를 잘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동백 지역에 있는 학교 그래도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좀 지켜주세요. 수능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논리라든지 이제 어휘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객관식에서 뭐 이렇게 좀 논리 쪽으로 많이 여쭤보신다든지 어휘를 변형하신다든지 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물론 이제 서술형 쪽에서 그런 거를 좀 지켜주셔서 뭐 이렇게 뭐 라이팅을 안 내시 그런 학교가 있고 또 라이팅을 내는 학교가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백현고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백현 1은요. 그러니까 백현고 2하고 백현고 3은 이런 게 굉장히 잘 지켜지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선생님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특히 백현고 3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험 범위가 거의 70지문이었거든요. 이렇게 시험 범위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좀 수능 특강이라든지 EBS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하셔서 6월 모의고사 때 그래도 내신 때 나왔던 지문을 그래도 많이 봤던 지문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백현고 1은 전혀 같은 학교가 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 심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 범위를 보셔도 뭐 교과서 두 과하고요. 그 다음에 올림포스 1에서 12지문, 이 12지문을 자세히 봐도 이제 시험 범위만 봐도 대충 이 선생님이 어떤 성향을 갖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목적 이고요. 4강은 심경 분위기, 5과는 일치 불일치, 7과는 지칭 추론입니다. 이 네 개가 수능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유형이거든요. 그나마 8강 빈칸 요 네 가지 지문은 이제 수능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논리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출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휘 쪽으로도 많이 출제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시험 범위 중에 학생들의 논리력이라든지 수능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시험 출제하신 것만 봐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백현고1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어떤 수능과의 연계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분 같아요. 예, 이것만 봐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저도 이렇게 직전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만들고 그러는데, 시험 범위가 이래버리면은 정상적으로는 학생들의 등급을 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전부 교과서 내용 쉽죠. 그 다음에 3, 4, 5, 7도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문제를 내서는, 정상적으로 수능 유형의 문제를 내서는 학생들의 등급을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정상적인 수능 형태가 아닌 좀 유형이 완전히 이상하게,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상하게 문제 유형을 난이도를 높이셔서 등급을 가르시는 겁니다. 어떤 수를 쓰는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세모를 친 건 수능 유형에 전혀 나오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봤자 수능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뭐 회화 문제를 내신다든지, 회화에서 일치불일치 문제를 내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법 같은 경우도 수능형 어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중학교 어법입니다. 뭐 이 중에서 어법상 고른 것은, 물론 이것이 이제 교과서 내 어법입니다. 뭐 이제 이런 게 수의 일치고 이게 수의 일치에 관한 거고, 뭐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 주셨기 때문에 뭐 이해는 가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학생이 풀므로써 뭐 수능 쪽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예,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뭐 이런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지라고, 이게 수능 유형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를 내시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런 데서 많이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대비한다고 했고 이런 문제를 많이 풀려왔지만, 이 학생이 이제 워낙 좀 기초가 없어서 틀린 거에 대해서 좀 아깝게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이런 문제를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초록색 친 거는 수능에서 좀 난이도가 낮은 겁니다. 뭐 지칭 대상 이런 거요. 근데 이런 문제를 내실 수밖에 없는 게 시험 범위가 이런 거밖에 낼 수 없는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요. 예,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거는 수능 유형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거죠. 예,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지칭 대상, 이런 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예, 그런 문제를 되게 많이 내세요. 뭐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요양문 완성 이런 건 좀 난이도가 그래도 높은 거죠. 예,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 게 일치불일치거든요. 근데 수능형 일치불일치는 아니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려야 되니까 일치하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을 이런 식으로 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 원래는 이제 일치하는 내용이 하나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고르는데 이제 이렇게 모두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셔가지고 난이도를 높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학생들이 등급을 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8번이라든지 3번과 같은 문제를 내심으로써 난이도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상적으로는 학생들의 등급을 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러셔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자괴감도 들고 뭐 근데 자괴감이 더 이상 들진 않죠. 왜냐면 매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거의 10년 동안 계속 내신 거예요. 제가 이제 동백에서 10년 동안 있어서 이제 문제 흐름을 쭉 보고 있는데 올해도 별로 변한 건 좀 많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10번 같은 경우에도 도표 문제, 수능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거죠. 어휘 문제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살짝 변형시키는 거 살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치불일치 문제.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수능형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치불일치 형식으로 내시는 게 맞는데 일종의 일치불일치 문제의 변형이라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수능형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시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소지 이런 것도 수능형 문제고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수능형 문제로 어떻게든 내시려고 이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심경 문제 이런 것도 수능에서 굉장히 이제 정답률이 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유형의 문제죠. 근데 문제를 이런 문제밖에 낼 수가 없는 것이 시험 범위가 저런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서술형 내야 되니까 뭐 이제 어법 고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작이라든지 학생이 얼마나 이 세세하게 문법을 잘 쓰는지 이런 쪽으로 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능형 어법이 아니고 어법상 옳은 거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이 이제 꼼수를 쓰셔가지고 난이도를 높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변형이 될 수 있는 어휘라든지 그런 문제 굉장히 많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많이 내는 빈칸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학생들의 뭐 사고력이라든지 어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은 시험 범위 자체가 이런 문제를 낼 수 없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를 별개로 해야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그런 거를 한꺼번에 좀 할 수 있게 이 내신만 공부해도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백현고 1학년은 이게 너무 심하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인지 그러니까 다른 고등학교 시험 문제 수많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봤지만은 이런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니포스 1을 쓰는 학교가 청덕고1하고 초당고1 그 다음에 백현고1인데 청덕고1이나 초당고1 같은 경우는 이쪽 8에서 11과 이쪽 다 빈칸이거든요. 그 다음에 초당고도 마찬가지로 8에서 12가 이쪽도 전부 다 빈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 쪽으로 좀 물어보시려고 시험 범위를 일부러 이렇게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동백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의고사 두 회분 그러니까 모의고사 두 회분도 이런 일치불일치라든지 이런 득보잡 유형은 다 빼셨어요. 학생들의 논리 쪽을 이렇게 키워주시려고. 시험 범위만 봐도 선생님께서 수능 쪽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딱 볼 수 있는데 이 백현고1은 너무 심해요. 이게요. 이런 시험 범위가 이래 버리니까 문제를 이런 식으로밖에 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참 하여튼 좀 많이 좀 안타깝고 언제 이런 변화가 다시 올지. 백현고2서부터는 그 변화가 됐거든요. 백현고1은 이게 언제 변할지 참 안타깝고 빨리 좀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좀 수능에서 나오지 않는 좀 꼼수 유형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쪽 내신 공부하고 수능 쪽하고 별개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정말로 학생을 위하시고 정말로 그 학생들의 장래를 위하신다면은 이렇게 문제 내는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감히 사교육에서 공교육에게 말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백현고1 시험 문제 분석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뭐 비판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유형은 이미 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뭐 그래도 이제 많이 틀렸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학생은 그래도 이 학원 시험 한 달 전부터 와가지고 이제 대비를 했는데 뭐 30점이었어요. 근데 뭐 나름 그래도 열심히 대비해서 성적은 굉장히 한 30점 정도 올랐습니다. 그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학생은 푼 걸 봐도 수능 유형은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수능 많이 어긋
어긋나는 유형을 많이 틀렸고, 워낙 기초 실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서술형을 많이 쓰지를 못했다고 그러죠.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키우기로 저랑 얘기를 했습니다. 2학년하고 3학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1학년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프라이메디였습니다.